강진군 행정사무감사 중 의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며 부단체장의 언성을 높이고 자리를 이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년 전 도시재생 선도 사업으로 선정됐던 목포시 목원동을 돌아보는 기획보도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빈집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강진군을 찾아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발자취를 느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진군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 일가족 3명이 탄 SUV가 바다에 추락해 어머니 등 2명이 숨진 사고, 생존자인 아들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 간병이 힘들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의장 불신임안과 셀프 예산 삭감 등 잡음이 일었던 강진군 의회. 이번에는 강진군 집행부까지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지자체 행정을 감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의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며 부단체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겁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강진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진군 축제 마케팅 추진단의 업무 보고 이후 예산 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김보미 의장은 강진군의 재정 자립도가 하위 수준인데 축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집행부의 예산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문화유적 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승마체험 용역비나 축제장 전기 설치 공사 등에 사용했다는 등 관련성 없는 사업비를 썼다는 겁니다. 올해 조직이 분리되면서 예산이 조금 그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일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답변을 끝으로 질의가 끝나는 듯 싶었지만 서순철 부군수가 발언권도 얻지 않고 언성을 높입니다. 김 의장의 일부 발언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불편한 태도를 숨기지 않은 겁니다. 네. 집행부 공무원들이 축제를 하는데 지금 법을 어기고 그러면 국민들을 우롱했어요? 우롱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발언 태도가 저는 부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발언을 마친 부군수가 갑자기 자리를 떠나면서 행감은 7분 동안 중단되며 파행을 빚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실에서 의장 등 2명의 책상까지 치우며 오히려 집행부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초 의장 불신임안을 냈다 철회한 데 이어 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 사무과 예산까지 모두 삭감하는 등 논란을 빚은 강진군 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집행부까지 논란에 가세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사람이 떠나고 먹고 사는 산업 구조 등 모든 것이 바뀌는데도 도시는 확장 위주의 개발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쇠락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위기의식은 커졌고 정부는 변화하는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에 맞춰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도시재생특별법의 탄생으로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사업은 시작됐고 지난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600곳에 이릅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원해 특히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넣겠다는 취지입니다. 목포 MBC는 앞으로 석 달 동안 10년 전 도시재생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목포시 목원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외 취재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을 진단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목원동 로그를 기획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허연주 앵커가 도시재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빈집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1913년 개통한 호남선의 종착역. 목포역을 빠져나오면 바로 만나는 곳이 목원동입니다. 오랜 기간 도심 교통의 핵심인 역을 껴안고 번역을 누렸습니다. 옛날에는 여 동네가 겁나 잘 살고 저기도 유달산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그러니까 요 길이 막 왔다 갔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녔죠. 12시고 막 1시고 막 밤에도요? 그럼요. 총각들도 댕기고. 그러나 인구 감소와 도시의 확장, 산업 기반의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쇠락했습니다. 제가 매일 출근하는 이곳은 목원동입니다. 현재 목원동에 살고 있는 주민은 6,6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동통합으로 경계 조정이 이루어진 첫 해인 지난 2006년보다 주민 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도시재생 선도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4년. 그러니까 10년 전과 비교해도 40%가량 준 겁니다. 일도 안 나고 꼴목이 없고 사람이 많았다께. 젊은 다 살았어. 집이 빈집이 없었어. 너무 세 방도 살고 막 한 집에 몇 집도 살고. 지금은요? 탱탱 비어갖고 있는데 뭐 집들이 다 비어갖고 있는데. 이 옥으로 다 비어있어. 젊음이 빠져나간 목원동 주변 학교는 교실이 비어갔고 영화관 등 문화시설도 붐비던 상가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10년 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거리에 이야기를 새로 더딥히고 매만져졌지만 옛 활력은 없습니다. 공공 주도하는 이 방식 자체가 그 결과물을 지나치게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얻고자 했고 그러다 보면 좀 무리한 사업이 진행이 되거나 주민의 역량이 채성숙되지 않는 가운데 시설들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목원동 골목골목을 걷다 보면 바로바로 눈에 띄는 게 빈집입니다. 이 목원동 빈집은 목포시 전체 빈집 가운데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소도시가 그렇듯 해마다 목포시가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 빈집의 10분의 1 수준도 버겁습니다. 목원동에 이제 계신 분들은 이제 고향이라고 생각하신 어르신들이 이주로 이제 거주를 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나이가 드시고 연로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방치가 돼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취재진이 2달 넘게 목원동의 빈집과 빈 상가를 직접 둘러보고 전수조사한 결과를 지도 위에 점으로 표시해봤습니다. 동네 전체가 구멍이 숭숭 뚫린 듯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빈집은 경관상의 문제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의 원상이 될 수도 있고 위생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이 도시 지역에서의 어떤 활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도 없고 거주하는 사람들도 적어지게 마련인 것이죠.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 이행도 어렵고 강제 철거 집행이나 활용 계획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교육, 문화, 의료 등 기본 여건도 제자리 걸음을 걷거나 오히려 퇴보하면서 도시재생 체감 효과는 제대로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무안군의 반대에도 무안에서 공항 홍보 캠페인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내일 무안군 1로읍에서 통합공항 이전 홍보 캠페인을 예고한 가운데 전라남도는 우발적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캠페인을 자제해달라는 무안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주 광주시에 홍보 캠페인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전남도와 무안군이 3자 회담 날짜를 지정하면 조건 없이 참석할 계획이라면서도 내일 무안 방문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립의대 설립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목포대와 순천대에 전남도와 대학 구성원이 함께하는 대학별 소통 간담회를 6월 중에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학별 소통 간담회는 도지사와 의대 설립 주체인 대학의 관계자 등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는 간담회 개최 날짜와 장소, 참가자 범위 등은 대학 측에 일임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간담회를 통해 공모에 대한 대학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모 기준과 지표, 탈락한 지역의 대책 등에 대한 대학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예정입니다. 강진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머물며 묵민심서 등 방대한 저수를 남겼던 역사적 현장인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진을 찾았습니다. 다산 발자취를 따라간 김동연 지사는 강진군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강진군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여운 기자입니다. 강진군 도안면 만덕산 자락 백년사에서 다산 초당으로 넘어가는 다산 정약용 사색의 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진원 강진군수가 길을 함께 걸으며 상생 프로젝트 가동 등 교류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다산 정약용 선생과 그의 철학에 공감하는 이들이 각종 콘텐츠 발굴 등에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기 지역 청년과 예술인 등도 함께했습니다. 사이제도 되게 재밌게 그 공연 관람했고요. 오늘 온 백년사도 입구부터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기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일행이 도착한 곳은 다산초당. 정약용 선생이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저술을 한 것으로 다산의 위대한 업적이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강진순례단은 다산 선생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의 정신과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 등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중충 위기 상황에서 이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다산의 그 당시의 지혜와 또 개혁의 정신을 살려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동연 지사는 과거 대선 출마 등 중요한 정치적 국면에서 정약용 선생의 발자취가 있는 장소를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김 지사의 이번 행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방 소멸 대응 우수 정책과 다산 선생의 가르침까지 강진군이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강진군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무안의 한 선착장에서 일가족 3명이 탄 SUV가 바다에 추락하면서 7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운전자였던 40대 아들은 구조됐는데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의 간병이 힘들어 고의로 바다에 돌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무안의 한 선착장에서 SUV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 가운데 40대 아들은 주민에게 구조돼 목숨을 건졌고 70대 노모와 50대 큰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운전자였던 40대 아들이 고의로 바다에 돌진한 것으로 보고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해경 조사에서 이 아들은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 간병이 어려워 형과 함께 범행하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어머니를 보살피는 데 한계를 느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면서 범행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피해자 조사 결과 전속 살해 및 자살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되어 긴급 체포하였으며 CCTV, 블랙박스 등 분석을 통해 조사 후 해경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는 한편 동생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전남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는 전라남도 교육청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 9명에 대한 부당 해고를 인정하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 복직 명령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울과 부산 진호위에서 같은 판정이어 결국 강사 복직이 이뤄진 만큼 해고자 복직과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처우 개선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고된 강사들은 2009년 9월 이후 전남교육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최소 10년 이상 연속해서 일선학교에서 근무해왔지만 올해 2월 말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오늘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창립 35주년 기념 행사를 갖고 지난 2년간 교육 정책은 실속 없는 빈 껍데기만 남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창립 기념 해직 교사 100서를 발간하고 초대 전교조 전남지부장을 역임한 고진영 교사의 북콘서트를 갖고 참교육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6월 항쟁 37주년 논평을 통해 1987년 6월, 그때는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었고 국민이 정의가 민주주의가 승리한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밝혔습니다. 또 60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해 정권의 야당 탄압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맞서 싸우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3회 김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는 13회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한국김산업연합회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김산업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고 김 수출 실적인 1조 원 돌파를 기념하고 2027년 김 수출 10억 달러 목표 달성 기원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의 날은 2010년 김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하고 김과 함께 복을 쌓아 먹는다는 김복삼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음력 1월 15일로 지정됐습니다. 전남 지역 펜싱 선수들이 지난 7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진행된 전국 종별 펜싱 선수권 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남자부에서는 해남군청 구영모 선수가 épée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여자부에서는 épée 단체전에서 전남 도청팀이 금메달을 따내며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 등 총 7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편 오는 13일부터는 목포에서 전국 종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전국적인 백일의 환자 증가에 따라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의 적기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백일에는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콧물이나 경미한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남 지역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 87개 사립학교가 납부해야 할 법정 부담금 총액은 118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22억 원으로 평균 납부율은 19.4%에 불과했습니다. 장은영 전남도 의원은 법정 부담금 미납으로 부족분을 학교 운영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학생들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남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분산 에너지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해 오는 14일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남도 분산 비즈니스 모델 발표와 분산 연계 에너지 수도 전남 비전 등의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수요지에서 전기를 생산, 소비하도록 지원하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분산 에너지 활성화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차별화된 분산 에너지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